연개 소문. 천리정성을 쌓은 고구려의 위대한 장군. 북쪽의 겨울은 다른 곳과 달리 일찍 찾아옵니다. 10월인데도 높은 산에는 벌써 흰눈이 쌓여 있었고 산 기슭에는 살이 에일 듯한 매서운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떨어진 낙엽은 땅에 뒹굴고 앙상한 나뭇가지는 거센 바람에 윙윙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저 멀리 산등성이 사이로 아버지와 아들로 보이는 두 사람의 말이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사냥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차디찬 바람 속을 달린 탓인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산을 다 내려온 아들은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너도 말을 제법 잘 타는구나. 아버지는 흐뭇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럼요, 연습을 얼마나 했다고요. 이젠 아버지도 이길 자신 있어요. 아버지는 가슴을 펴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바로 이제 갓 10살이 넘은 연개 소문과 그의 아버지인 연태조였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산에는 사람들의 뱃놀이를 즐기고 있었고 강가의 놀이터에는 젊은 여자들이 즐겁게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해 높은 집안의 자체들이 강가의 놀이터로 몰려와 다짜고짜 그네를 타고 있던 한 여자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에그머니나, 주위에 있던 여자들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 모두 달아났어요.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연개소문이 이 광경을 보고 말해서 내리며 말했어요. 장난이 심하지 않소? 그 여자를 놓아주시오. 높은 집안의 자제들답지 않게 왜들 그러시오? 내 놈이 뭔데 끼어드냐? 우리가 감히 누군 줄 알고? 우두머리인 듯한 사내가 연개소문을 향해 창을 겨누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재빨리 그 창을 낚아채 사내를 휘갈켰습니다. 그들은 연개소문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혼내준 뒤 연개소문은 말을 타고 다시 가던 길을 떠났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군. 저 젊은이가 연태조 막리지? 대감의 아들이래. 싸움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한마디씩 했어요. 이처럼 연개소문의 정의로울 뿐 아니라 뛰어난 무술 실력에도 힘도 장사였습니다. 맞아. 15살이 되던 해 연개소문의 가슴속에는 세상을 휘어잡을 큰 뜻을 품고 부릅뜬 눈에는 앞날을 내다보는 빛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개소문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연개소문은 하늘이 내려앉고 땅이 꺼질 듯이 슬펐습니다. 아,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다니.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신데 내가 반드시 아버지 뒤를 이어 나란 일을 보살필 것이다. 연개소문은 마음속으로 굳게 결의하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맞아.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연개소문은 어린 나이에 막리지가 되었습니다. 그 무렵 당나라는 날로 힘이 강해져 수시로 고구려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왕은 신하들을 불러서 말했어요. 앞으로 당나라가 쳐들어온다면 큰일이요. 아무래도 국경에 성을 쌓아야겠소. 왕은 연개소문에게 성을 쌓는 일을 맡겼어요. 빨리 서둘러라.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성을 다 쌓아야 한다. 연개소문은 성 쌓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한편 그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던 몇몇 신하들이 연개소문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회의를 열었습니다.
영계 소문이 힘이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힘이 더 세지기 전에 그를 없애버립시다. 신하들과 왕은 영계 소문을 죽이기로 했어요. 그러나 이 소식이 영계 소문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괘씸한 놈들. 나라가 이렇게 위험에 빠져 있는데 나쁜 일을 꾸미려 하다니. 내 이놈들을 혼내줘야겠다. 군사들을 이끌고 평양성으로 돌아온 영계소문은 신하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잔치를 벌이는 척하며 이를 꾸며 신하들과 궁궐에 있던 왕까지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나라를 맡아 훌륭히 다스리겠다. 영계소문은 왕을 다시 세우고 자신은 대망리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 왕을 열심히 받들어 나라를 바로잡았습니다. 영계소문의 노력으로 나라가 잠시 안정을 되찾을 그때 당나라는 고구려를 쳐들어올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황제가 신하들과 장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고구려는 국경에 성을 쌓아 우리와 맞서려 하고 있소. 그 사실을 알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를 잡아 가두어 버렸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소. 내가 몸소 혼을 내줄 것이오. 그리하여 당나라 황제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쳐들어왔어요. 영계소문은 당나라가 안시성을 거쳐 쳐들어올 것이라는 걸 미리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시성에서 당나라 군대와 맞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이윽고 당나라 군대가 침입하자 고구려 군대는 안시성 벌판에 60일 동안이나 싸움을 벌였습니다. 당나라 군대는 용감한 영계소문에 앞장선 고구려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지친 중국 군대는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당나라는 그 뒤에도 고구려를 여러 차례 쳐들어왔지만 모두 지고 말았습니다. 모두 졌다고요? 이렇게 당나라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 사람들의 굳센 정신과 영계소문의 뛰어난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를 지키던 영계소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계소문은 죽기 전 그의 세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부디 다투지 말고 힘을 합하여 고구려를 잘 지켜다오. 왜 혀로? 그러나 세 아들은 영계소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싸웠습니다. 이렇게 세 아들들의 싸우는 사이 당나라와 신라가 함께 쳐들어와 결국 고구려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깊은 고구려의 평양성은 당나라 군대의 말발굽 아래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랍니다. 고구려의 위대한 장군 영계소문을 만났습니다. 영계소문 장군님 안녕하세요. 장군님은 돌아가신 아버지 뒤를 이어 망리지가 되셨는데 망리지란 어떤 벼슬인가요? 뭐라고 써있나 볼까? 고구려는 서울인 평양성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의 다섯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우두머리를 대인이라고 했단다. 그리고 막지라는 고구려의 벼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서 대대로라 부르기도 했지. 위로는 왕을 모시고 아래로는 왕의 명령을 받아 백성과 건의하여 군사를 이끌며 나라 살리를 돌보는 자리였단다. 나의 아버지는 평양성 동부 지역의 우두머리인 동부대인 겸 망리지였지. 무렵 고구려는 아버지의 지위를 아들이 올라와 밀려받게 되어 있었단다.